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요. 대남 삐라를 뿌렸는데 거기에 참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한 이런 짓거리를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이런 김정은이하고 노란한 문재인이는 뭐 하는 인간입니까? 이게 김정은이한테 뭐 사기당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말이죠. 완전히 김정은이의 말하자면 참 노예국가로 만든 게 문재인이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전히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문재인이가 더 한심한 인간이 아니냐. 문재인 같은 사람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오물비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원천적 책임을 이 문재인한테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이 앞방송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가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물 이 삐라와 오물 전단 투하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게 바로 김정은 정권의 실체다. 이런 정권이 말이죠. 지구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민족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제 말이죠. 이 민주당에서 5개 법안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강행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악법 중에 악법들. 요 중에 그 세월호 지원법을 빼놓은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요, 윤 대통령이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거부권 행사해서 오늘 보내버리면 이건 자동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이 모르고서 했겠느냐? 알고서 한 거죠. 왜? 속된 말로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켜갖고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 윤 대통령 심판해야 되겠다. 윤 정부 심판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심판론이 결국 뭡니까? 탄핵하야 아니겠습니까? 꿈을 깨라. 역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친윤계가 말이죠. 윤 대통령의 탈당설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조용히 있었다가 지금 와서 최근에 입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윤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렇게 받아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또 뉴스 분석의 또 이 하나의 주제로 주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윤 대통령의 탈당설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친윤들이 보여왔는지, 왜 친윤들의 자세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지, 일종의 이제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탈당설을 되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좀 그냥 한번 두고 보지 이렇게 좀 관망 자세에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되치기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최근에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 당선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또 그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배소연 재판이 이제 김혜경 재판인데 거기에 이제 배소연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배소연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시 또 온라인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소연 재산 이미 한 2, 3년 전에요. 이미 이게 거론이 된 바 있어요. 한 2년 전에. 자, 왜냐면 배소연이 일개 전에는 그냥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 불과했는데 이재명의 짝짝꿍 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딱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급부상하면서 그때마다 재산이 팍팍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개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이 겨우 지금 이제 5억 공무원밖에 안 되는데 재산이 80억? 저의 한 3배쯤도 서너 배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가 되니까 요게 과연 이게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냐? 그리고 또 남자 관계가 복잡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루머들이 많이 나오면서 왜 배소연 재산은 조사를 안 하느냐. 그래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요거, 아니면 김경률 변호사가 요런 거 지난 총선 때 잘했는데 고발하십시오. 고발해서 왜 수사를 안 하냐.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시민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경기도, 좀 도의원으로 있는 개혁신당의 이기인 의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는 이종배, 이런 의원들이 또 이 고발 잘하잖아요. 자주 좋게. 자, 이런 분들이 고발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하고 나섰느냐? 그나마 올해 국민의힘이 말이죠. 21대 국회의원, 이 회기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이게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결, 요거를 갖다가 무산시킨 거, 이거 하나는 잘했는데, 요런 필요한 이 법률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쭉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이 정부,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이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제 그런 게 당에서는요, 어제 민주당이 지금 강행 통과시킨 5개 법안 전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제일 큰 악법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특별법, 두 번째 악법이 민주유공자 이 관련 법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법은 농업회의소법이고요. 이 농업회의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우사업 이 산업지원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월호 지원법 이렇게 되는데, 세월호 지원법은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에서는 5개를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오늘 국무에서는 이 중에 4개만 4개, 세월호는 그냥 그대로 공포하고 4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국무회를 통해서 지금 제의 요구권을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월호 관련 특별법은 왜 거부권 행사하지 않느냐?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정부의 책임 강한 그런 게 책임 행정이죠. 요 차원에서 지금 이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은요,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은요, 요 5개 법안 거부권 행사를 권해하게 된 이유는요, 우선 여야 합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거부권 건의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이 책임, 책임 차원에서 요거는 이제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정부는 그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아니, 연금 개혁을 가지고 그동안에 협의 과정에서는 계속 딴지로 놓다가 그 21대 국회 임기 한 3, 4일을 남겨놓고 느닷없이 받겠다. 그래서 여권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뭘로 여권을 분열시키느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거 끝까지 고수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30일 날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이거를 갖다 강행 통과시키겠다. 요렇게까지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최고위에서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일괄적으로 뿌리는 거. 요거 정부가 그렇게 싫어해? 그러면 차별적으로 지원하자고. 요렇게 내가 입장을 바꿀게. 정부 무조건 오고 따라와. 요렇게 지금 입장을 싹 다 바꿨습니다. 자, 그 이유 뻔한 거죠. 이것도 대선 프로그램 중에 하나. 중도층 포섭 전략이고, 지금 이제 이번에 바로 어제 이 5개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니까, 그리고 특검법 재의결을 또 시도하니까 지금 국민 여론이 돌아서고 있잖아요. 야, 이거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윤 대통령 몰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구만. 이거 못된 정당이야.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첫째로는 이 비판 여론을 조금 좀 희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민생 책임지고 있는데, 민생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이런 모양새를 보여줘서 지금 이 역풍에 말하자면 좀 찬물을 끼얹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2022년도 지방선거, 2026년도에 지방선거하고 27년도 대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연금 개혁, 그 다음에 종부세, 그 다음에 이제 그 폐지 문제, 요런 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집권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선거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왜냐? 누가 보더라도 말이죠. 이재명의 포퓰리즘은 극에 달한다. 요렇게 하면 나라를 중남미 나라처럼 완전히 거덜낸다. 요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안 속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금년도 연말 경제 성장률이 지금 2.6%가 될 것이다. 본래 2.0였잖아요. 이거는 국내외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들 마저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요게 제일 큰 문제이다. 그래서 14조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그리고 전문가들은,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인플레가 우려되고 있는데 돈을 뿌려? 그럼 거기에 기름 붓는 거야. 지금 반대론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는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인플레 우려를, 인플레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방적으로 전부 다 25만 원 주는 건 맞지 않다. 요게 더 큰 이유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그 지점을 딱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아, 그래? 그러면은 좀 나눠서
그 보편적으로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주자고 이렇게 입장을 지금 딱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오늘 최고위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민생회복지원금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이고 반드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한 건데 이게 어려우면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 무슨 지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했잖아요. 예산권 거부권을 활용하라. 요렇게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한테 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우리가 지금 제대로 윤 대통령이 제대로 짚었잖아요. 거부권 예산권 갖고 투쟁해. 요게 딱 맞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 방안도 제시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를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 그래서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양보할 테니 여당과 대통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 삶을 고려해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행해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윤 대통령과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민생회복지원금 이렇게 입장이 싹 박힌 게 된 것은 연금개혁 플러스 민생 문제. 다 그래서 민생에 관해서 즉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이재명이가 포퓰리스트만은 아니야. 예, 정책 능력이 있어.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대선 지선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당장은 지금 역풍, 특검 역풍 그리고 민생법안 수천 개가 전부 다 폐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비판, 책임론이 불타오르잖아요. 요거 불을 끌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에서 얘기했는데 아니 윤 대통령이 한가합니까? 이런 사람들이나 만나고 앉아있게 잘못된 것이죠. 예, 자, 이 정도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친윤계들 입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윤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죠. 탈당론이 느닷없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만 해도 친윤들이 그냥 별로 왈가왈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친윤들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를 되치고 있다. 무슨 소리야? 윤 대통령 절대 탈당 안 해. 그런 일은 절대 안 올 거야. 황우여까지 그렇게 불을 딱 끄고 나왔어요. 친윤은 요즘 이제 핵심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이철규니까 이철규도 또 불 끄는데 앞장을 서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느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한동훈 견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왜 한동훈 견제론이 나오느냐? 신평 변호사가 맨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동훈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탈당설을. 예, 요렇게 신평 변호사가 맨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왜냐? 이제 한동훈이가 절대적으로 지금 사과하는 모양새를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 견제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당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을 흔드는 쪽에는 상당한 경고로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당의 주류인지 분명히 가닿지 않았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 탈당선과 관련해서 강하게 사실상 부인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컨대 말이죠. 지난 16일 날 초선 당선인 10여 명을 불러가지고 당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야. 그 다음에 20일 날은 대통령이 당의 호위무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불을 직접 껐어요. 그리고 누가 총선 차표원이 물으면 전부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런 얘기를 16일, 20일, 22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맞기를 이제 친윤들도 알아들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발언한 이후에 이 친윤계들 탈당설 완전히 선을 딱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1호 당원이야. 그리고 당은 대통령의 어머니야.
이제 이 얘기는 이제 황우여가 한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통령 옹의론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소문으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제 그냥 그냥 진화 정도는 했죠. 예전에 했던 말이 굉장히 과장된 것이다. 황당무계한 괴문이다. 그래서 이 부인하는 데만 주력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절대 당 안 떠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방향으로 한 것. 즉 되치기 작전에 나섰다. 그 이유는 한 견제 쪽에 있다. 그런데 하늘 견제 쪽에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말이죠. 요거는 기본이죠. 아니 윤 대통령이 무슨 한동훈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떠나서 당을 지키겠다는 호위무사가 되겠다. 요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떠날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낮을 경우에 보면은요. 정권 말에 떠났지 정권 한복판에서 떠난 사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당에도 정부에도 모두에게 마이너스 정치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 집요한 이 야권의 여권 분열 조장 작전의 일환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먼저요, 지금 이제 김혜경 그 법카 의혹, 요것 때문에 요즘 법정에 들랑달랑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배소연 비서관이 되겠습니다. 자, 배소연 비서관, 너무 부자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급에 비해서, 그리고 공직 경력 기간에 비해서. 자, 이건 너무나 돈이 많다. 무려 80억대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마어마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을 사고, 이게 말하자면 축제한 요 시기가 이재명이가 이 성남시장을 한 이후로 이 변곡점에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도약할 때마다 이게 부동산이 늘어났다. 그런 데다가 그 관계, 이 배소연과 이재명의 관계를 보면은 성남에서 변호사 할 때부터 알았는데 계속해서 성남시장 할 때도 데리고 와. 경기도지사 할 때도 또 데리고 가. 그리고 또 이 김혜경의 개인 비서 역할까지 해. 이게 도대체 뭔가 연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의 무슨 자금 같은 거, 예산 같은 거, 뭔가 또 이권 같은 거 이걸 빼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관할 경찰에서 말이죠. 요거와 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수사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이미 이 내용이 나왔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요, 이 크게 얘기해서 한 세 건으로 이 구별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수원 영통구에 있는 4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본래 땅을 샀는데 요 땅 위에다가 상가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가가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0여 평, 거의 한 90평 정도 되는 4층 상가인데 이게 한 35억 이상이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송파에 있는 잠실, 송파구 잠실에 있는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85평방미터짜리니까 한 25평짜리 요 정도 되는데 25평이니까 평당 1억 가잖아요. 그러면 24억 정도. 그 다음에 정릉에 또 아파트가 있어요. 115평방. 요거는 그냥 한 40평짜리. 요게 이제 한 10억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것만 합쳐도요. 이 계산이 35억, 24억, 10억 하면 한 7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둘이에요. 그게 옛날 오리지널 남편 했는데 이게 이 혼인 관계가 좀 지저분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내남 관계인가요? 내연 관계인가? 왜 기무사 출신의 장교 하나 있었잖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살던데 이게 죽었잖아요. 갑자기 또 이 사람이. 그래서 전에 남편이 이 민모 씨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좀 하는 거예요. 한 20평 정도 못 되는 건데 요게 한 8, 9억짜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80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이 재산 과연 어디서 이렇게 갔느냐.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 말이죠. 이 성남시장 취임 이후에 그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잠실 아파트를 9억 5천만에 샀는데 요 산 시점은요. 성남시장에 취임했던 2010년 7월이고 그리고 7월이고 두 달 뒤
9월 달에 성남시의 구급 상당 공모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수원 법조타운 인근 땅 6억 1,600만 원 사들인 것은 2013년도 3월인데 그 다음에 또 이 땅에다가 상가 주택을 올려서 4층짜리가 돼서 이게 35억짜리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정상적인 공무원 생활만 해갖고는 이게 재산 형성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성남시 재직 시절부터 업주비 사용 등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김경률 회계사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신고 재산이 3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비서관이 이게 별볼 없는 비서관인데 80억이 되느냐. 이거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카 의혹만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도 말이죠. 시민단체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고발전을 벌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주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북한이 뭐 오물 뿌린 거는 다 아시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지저분한 일인지 요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삐라. 자, 이제 삐라는 이제 삐라가 나와가지고 어제 밤 11시 34분에 이렇게 지금 이제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경기 강원 일대 주민들이 엄청 놀랐다. 그렇게 이제 삐라 뿌리는 것은 이제 북한이 요렇게 해서 이미 다 이제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0여 개 지역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 지금 조금 전 보도에 의하면요. 여기서 이제 타이머 장치해야 되니까 배터리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이제 쌓여져 있고. 예. 자, 그리고 지금 요거 이제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삐라를 목격한 사람이. 자, 그 알림센터 재난 문자도 왔고 말이죠.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자, 요거는 이제 뭐 떨어진 지역은 뭐 도심에도 떨어지고 야산에도 떨어지고 뭐 온갖 군데 다양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예. 자, 요게 이제 내부. 해봤더니 이게 타이머 장치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외양은요. 외양은 이번에 넘어온 이 풍선들 외양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풍선에 매달린 이 뭉치, 오물 뭉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시내에 떨어져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요거. 자, 요거. 요렇게 말이죠. 때려잡자. 하루빨리 끝장내자. 요런 지금 이 삐라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소연 상가는 바로 요 상가입니다. 이게 4층짜리. 요 정도로 거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해서요. 이 배소연 재산과 관련해서는 좀 고소 고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